자, 독일 경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경찰사에서는요, 자, 일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져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속해져 있다. 자, 그리고 각 주마다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하나의 경찰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마다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 주정부는 주단위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 대부분이지 모든 주정부는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경찰 조직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독일 경찰이 있습니다. 자, 연방경찰 조직이 있고요. 주경찰이 있습니다. 그 연방경찰 조직은 연방헌법보호청이 있고 연방범죄수사국이 있고 연방국경경비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나중에 또 언급이 되겠지만 연방경찰은 연방내무부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주경찰은 주내무부 소속이다 하는 거,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경찰은 행정경찰, 사법경찰, 기동경찰, 수사경찰이 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소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방경찰은 연방내무부 소속이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 소속이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독일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독일 기본법은 경찰권은 주정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찰권은 주정부가 보유하고 있고요. 주단위 국가경찰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방경찰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연방정부 내무 소속이고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 소속에 속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방경찰과 주경찰은 상호 독자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고 상호 협력 관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방경찰은요, 이 전국적인 사항이 국가 긴급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설치되고 국경경비라든가 특수 임무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경찰은 사실상 지역 치안을 전담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방경찰은 어떤 국가적 긴급사태 대처하는 거, 즉 국경경비라든가 특수 임무만 수행하고 주경찰은 지역 치안을 전담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경찰 있잖아요. 연방경찰은 주경찰에 대해서 재정 부담 의무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가 또 소속이 어디냐, 관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조직, 연방경찰 기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연방경찰 기관은요, 첫 번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어요. 연방헌법보호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보호청은 독일의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법률상 집행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시험에 나왔죠? 경찰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속, 압수수색, 소환, 권한도 없습니다. 다 없다 하는 거. 이게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법률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경찰권도 없습니다. 구속, 압수수색, 소환 권한도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연방헌법보호청은 지방조직과의 관계를 보면은 자, 지방조직에는 주헌법보호국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연방 헌법보호국하고 주 헌법보호국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국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정답을 놓는 곳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연방범죄수사국은 어디에 본부를 둔다? 비스바덴에 본부를 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 정답을 놓은 게 이거예요. 국가보호라든가 경호안전, 기술 업무 요 세 개과는 어디에 있어요? 메켄하임. 나머지는 비스바덴의 소재입니다. 메켄하임과 비스바덴 요거 반대로 해서 시험에 정답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범죄수사국은 연방 관련 주요 사건만 담당을 해요. 연방이니까 연방 관련 주요 사건만 담당할 뿐이지 전국 경찰 수사 활동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수사국은요. 주경찰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경찰에 대해서 연방경찰기관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주경찰입니다. 자, 주경찰의 최상급 경찰기관은 주정부 내무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경찰은 주정부 내무부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합니다. 각 주마다 다 경찰법,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경찰법을 제정하여 독자적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주는 국가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경찰은 행정경찰이 있고요. 사법경찰이 있고요. 기동경찰 세 가지로 구분되고 또 몇 개 주는 수상경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 경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경찰인데요. 근대 시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근대 시대 보시면은 자, 근대 시대는 내무부 안에 경찰청을 창설을 하게 됩니다. 창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군인 경찰 기동대를 창설해요. 창설해서 군인 경찰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 시대를 보시면은 자, 내무부에 경찰청을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내무부 경찰청은 국립경찰청으로 변경이 됩니다. 국립경찰청으로 변경되면서 중앙집권화가 강화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996년부터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는 다 국가경찰화하고 2만 명 미만은 자치제 경찰을 실시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중앙 집권화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고 1966년 내무 국립경찰청과 파리경찰청을 통합해서 바로 국립경찰로 일어나 한다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현대시대에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 경찰 조직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경찰 조직은요,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어요. 자, 국가경찰은 국립경찰, 내무 소속이고요. 군인경찰이 있어요. 국방부 소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립경찰은 국립경찰청, 파리경찰청, 지방경찰청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경찰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앞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자, 국가경찰은 국립경찰, 군인경찰이 있단 말이에요. 국립경찰은 인구 2만 명 이상, 군인경찰은 인구 2만 명 미만,
곳에 군인경찰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국립경찰은 내무부 장관 소속이고 군인경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지만 도지사가 지휘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치제 경찰도 인구 2만 명 미만 도지사가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경찰과 군인경찰은 국가경찰이다. 또 두 개 차이점은 인구 2만 명 이상과 2만 명 미만이다. 소속이 다르다. 그 다음 자치제 경찰은 국가경찰과 차이점은 인구 2만 명 이상, 인구 2만 명 미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관할과 경찰의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충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시험에 축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프랑스 경찰의 노동조합 결성권. 자, 이게 특징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경찰은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노동조합은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 경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인데요. 자, 일단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명백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맞잖아요. 우리가 저 이론 시간에 배웠잖아요. 경찰의 기초 이론 시간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국가가 프랑스예요. 법적 근거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재와 형벌법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행정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나라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경찰 간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법으로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 행동권은 금지합니다. 파업권은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인경찰은 노동조합 자체를 결성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군인경찰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군인경찰은 모두 사법경찰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은 소속은 어디다고 그랬어요? 국방부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위는 도지사 지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결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리고 일부 관리부서를 제외하고는 저는 정복경찰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 경찰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경찰인데요. 자,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내무성 시대입니다. 자, 내무성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일단 1873년에 내무성을 설치가 된다는 거. 그리고 1874년에 내무성 관할로 동경 경시청이 창설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동경 경시청 창설은요. 동경 경시청은 내무성 대신 지휘를 받아요. 이거 말고도 국사사무가 있어요. 국사사무는 정치경찰, 고등경찰 사무를 말하는데 국사사무만은 누구 지휘를 받는다? 총리 대신입니다. 내무성 대신이 아니고 총리 대신 지휘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방경찰청이 있는데 자, 헌병은 군사경찰 이외 행정, 사법경찰 임무도 겸했다. 내무성 시대에는 헌병은 군인경찰이란 말이에요. 군사경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임무는 할 수 없는데 이때는 헌병이 일반 경찰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겸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군정 시대입니다. 자, 미군정 시대 와서는 비밀 경찰 조직을 철폐가 되고 경찰 제도도 개혁이 됩니다. 자, 이때 특별경찰과 헌병대는 폐지가 되고 비경찰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 독점권을 철폐하게 되고 경찰권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이 미군정 시대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경찰법 시대입니다. 자, 부경찰법 시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민주국가로 전환하는 민주경찰제도 확립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시대가 됩니다. 경찰법 시대는. 자, 여기는 이제 공안위원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안위원회는 민주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래서 내각으로부터 매우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경찰위원회는 내무부로부터,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로부터 강한 독립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정촌, 자치제 경찰이 창설이 되는데 시와 인구 5천 명 이상, 정촌에는 자치경찰 제도를 둡니다. 이외 지역은 국가경찰, 국가지방경찰을 두는 이원적 구조로 경찰을 창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와 인구 5천 명 이상, 정촌에는 자치체 경찰을 두고 그 이외 지역은 국가지방경찰을 두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찰법 시대입니다. 자, 신경찰법 시대는요, 민주화가 요청이 되고, 능률화, 정치적 중립성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제 조화. 자, 이런 큰 어떤, 목적을 둔 시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가 요청이 되는 시대니까요, 경찰 업무 범위를 경찰 본래 임무로 한정한다는 거. 또 능률화에 있어서는 경찰 운영 단위를 시정촌에서 도도부연으로 격상하고 경찰 조직을 모두 도도부연 경찰로 격상하고 일어남으로써 더 업무를 능률화를 가져온 겁니다.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공안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제 조화를 위해서 도도부연 경비는 원칙적으로 도도부연에서 부담을 하고 도도부현에서 근무하는 요게 시험에 정답을 놓은 거예요. 경시 이하 직원은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경시 이하지 경시적 이하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정답으로 나왔던 곳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일본 경찰 조직은, 자, 일본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은 내각 총리 대신 지휘를 받고, 자치경찰은 도도부연 지사 지휘를 받는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각 총리 대신, 다음에 국가공안위원회가 있고, 국가경찰은요, 자치경찰은 도도부연 공안위원회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은 경찰청과 강북경찰국, 그리고 자치경찰은 동경도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도부현 경찰본부는 시경찰부 방면본부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국가경찰과 도도부현 경찰 비교.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국가경찰이 직접 경찰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도도부현 경찰은 도도부현 경찰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고요. 국가경찰은. 그리고 도도부현 경찰은 원칙은 도도부현에서 부담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시정 이상 지방 경무관, 봉급, 그죠? 또 경찰 교육 시설, 통신 시설 이런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도도부현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부는 국가경찰은 당연히 국가공무원이고 도도부현 경찰은 원칙은 지방공무원이지만 경시정 이상은 국가공무원이다. 꼭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공안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비상설 기관입니다. 총리 하부 기관이지만
총리지 감독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목적은 경찰행정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국가공안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성을 보게 되면, 자, 이원장과 5명 이원으로 총 6명이 되겠죠? 구성이 되고, 임기는 5년이고, 한 번 재임 가능하다. 그리고 국무대신이 이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원장은 표결권이 없어요. 그런데 가부 동수일 때, 그죠? 총 6명이니까, 5명이니까요. 뭐, 기권하고 2명 똑같다. 그런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내각 총리 대신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한다. 이 중에 3명 이상은 똑같은 정당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 5명 이상으로 놓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및 3명 이상 위원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개최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도도부연공안위원회가 있어요. 자, 도도부연공안위원회는 도도부연 지사 관할하에 있고 도도부연 경찰관리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성은 도도부연 지사가 도도부연 의회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아서 5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중에 3명은 똑같은 정당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안위원회는 지방공공단체 의회 의원 상급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단체 임원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정치운동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안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고 임기는 3년이고 2번에 한해서 재임도 가능하다. 이거는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연 공안위원회. 이걸 여러분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중국 경찰서입니다. 마지막 경찰사 내용인데요. 자, 중국 경찰 중앙 조직에 대해서 권력기관인데요. 중앙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 조직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고요.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나와 있죠. 헌법상 규정된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전국인민대표대회다. 여기서는 이제 입법, 또 국가주석, 국무원 등은 행정, 그리고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입법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주석과 국무원들은 행정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사법을 담당한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구분해서.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설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 조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설기구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반대로 기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은 전인대 대표 중에서 전국인민대표가 있잖아요. 대표 중에서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출된 위원들은 겸직할 수가 없고요. 임기는 5년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초과해서 선임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안 기관이 있어요. 기관이 있는데, 자, 국무원 공안부가 있는데, 이거는 국무원 보조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무원 보조기관이 국무원 공안부다. 이거는 전국 치안 활동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무원 국가안전부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이야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민무장경찰대는 우리나라의 전투경찰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인민무장경찰대는 우리나라 전투경찰대에 해당되지만 공안부장 지휘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행정기관과 인민해방군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민무장경찰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경찰 지방 조직. 자, 중국 경찰 지방 조직에서 이제 권력 기관은 또 뭐냐 이 말. 이건 지방 인민 대표대회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 각급 최고 권력 기관에 해당된다. 간단하게 어떤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도 공안 기관이 있어요. 공안청, 공안국, 공안분군이 있는데 이건 한국 지방시도경찰청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안파출소는 우리나라의 파출소 지구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 경찰기관의 최하위 조직, 일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경찰 조직에서는 민간 조직도 있습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 인민 조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것도 지방 각급 최고 권력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중국은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경찰사는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 경찰사는 시험에 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을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문제 정도 내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경찰사를 출제를 한다면은. 그렇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외국 경찰사는 출제하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출제를 못해요. 근거를 제시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차 시험에도 출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간단한 것들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업했던 내용은 정말로 핵심만 언급한 거예요. 이것 말고 사실은 이 예국 경찰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2시간 만에 정말 중요한 내용, 시험에 나왔던 것, 시험에 넣을 수 있는 것들만 정리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은 예국 경찰서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한 문제 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경찰 행정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